사는 게 중요한데 사는 거를 오히려 돕지 못해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미국적인 민주주의나 인간이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인간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제3의 이념이라고 인권주의라고 그랬는데 그거 이전에 왜 3까지 가느냐. 1, 2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두 개가 정치 이념이지요. 인류 역사가 나오고 나서 역시 그 두 이념이 오고 가고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23년에 와서 돌아보니까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인류가 살 방법이 없겠구나. 같이 못 사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했는 미국적인 자본주의 문제와 또 급기야 그것이 세계화로 나가게 되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인류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필요한 것이 제3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회주의도 안 되고 많이 우리가 봤지만 그 안 되고 자본주의도 안 되니까 제3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왜 이것들이 안 됐는가 우리 쭉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제3의 이념 곧 인권 이념을 제가 소개시키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이젠 쓸모없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는 서구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서양에서의 처음 나타나는 이념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중산계급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가 결국 실패해버리죠. 왜냐하면 쭉 온 것이 그 자본주의가 시작하기는 15세기, 16세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원전에도 있었습니다. 2세기, 3세기, 4세기 이전에 벌써 유명한 분들이 기원전에도 있었지요. 그게는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리퍼블릭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때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가족적인 정치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 철인이 지도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볼 때는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집단입니다. 가정이 사회주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몇 세기를 잘 지나갔지요. 그 가정이 왕권하고 접촉이 돼서 복종을 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가정이라는 게 기본적인 사회주의, 그건 사유재산이 없고 골고루 갈라먹어야 되는 그런 자유보다도 평등이 중요한 그런 이념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런 식으로 이념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명 개발이 되고 개인주의가 나타나고 예술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인간의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싹을 틉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존 록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록구. 그 사람이 제일 그 공헌이 큽니다. 왜 공헌이 크냐면은 그 무슨 공헌이냐?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공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작은 정부면 작은 줄, 힘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좋은 정부다. 그렇게 이제 minimum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100년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잔 자크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 그 사람은 아예 사회 계약론을 만들었습니다. 정권이라는 거는 현명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 플라토 같은 사람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정권이라는 거는 치자와 비치자의 계약에서 권력의 정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잔자크 루소 같은 거는 소셜 컨트랙트, 사회 계약론을 만든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뭐 또 사람들이 이름 많습니다. 제레미 벤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 분야에 와서 아담 스미스로 왔지요. 아담 스미스에 오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 사유재산과 경제학자인데 또 시장 문화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재산은 정부라는 거는 별로 할 역할이 없다. 그냥 자유 경쟁을 시켜놓고 시장에 가서 활동을 하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invisible hand가 의해서 그 공익이 유지된다. 개인과 개인주의에서 파탄되고 파괴되고 하는 것이 아니가. 그건 뭔가 모르게 신비로운 법칙이나 이런 그것을 invisible hand라고 눈에 안 보이는 손에 의해서 공익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케인스나 이런 사람이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혹은 민주주의, 개인주의, 시장 문화 이런 걸 주장하게 되니까 개인 사유 재산 이런 걸 주장하고 하게 되니까 그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 눈에 안 보이는 손이 결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이렇게 나가고 또 우리가 시장하는데 시장 문화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죠. 그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계량화되고 상품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게 결국은 요새 와서는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사람이 이해한 것이 아니고 돈 위주의 사회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문화혁명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한데 그걸 위해서는 혁명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요새 세계 문제를 보면은 사람이 잘못됐어요.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연유가 됩니다. 기원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됐다. 사람이 좀 수련이 안 돼서 문제다. 그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공동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 중심이고 또 인간관계도 좀 바람직한 좋은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어 왔다. 그리고 이 세계도 평화롭게 돼야 되는데 강압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 군사적인 그 도구로서 인간을 포갑하는 그런 역사로 지금 접어들게 되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 그 밴드에이드 그걸 이렇게 문제 있는데 밴드에이드 받쳐가지고 소용없어.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본주의도 안 되겠고 사회주의도 안 되겠다. 제3의 이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제3의 이론을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제3의 이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개인적인 인간 문제나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나라의 문제나 안보나 평화 관계에서 문제나 그건 세계 전체의 문제지요. 그리고 개인에서부터 개인과 개인 관계, 국가와 국가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졌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새로 제3의 혁명적인 이념이 필요하다. 자, 이념이 왜 필요하다 하냐면 이념이 뭐냐? 뭐 철학적인 세계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념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또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이 이 세 군데 다 접촉이 되는 이념이라 해야 되는데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인권주의라고 생각하여 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인권이 생존권이지요. 사는 권이죠. 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도 살기 전에는 문제조차 없지 않습니까? 사는 게 중요한데 사는 거를 오히려 돕지 못해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미국적인 민주주의나 이제 없어진 구소련의 사회주의나 인간이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인간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래 살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러는데 이 도시 하나에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집 없는 사람이 7만 가구가 집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수많은 사람이 남미에서 북미로 또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유럽으로 또 아시아도 남아시아에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곳으로 집단적인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오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떠나는 것이 집단 유량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자 이걸 살리는 방법은 인권주의라 해야 돼. 인권주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6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주, 그게 생존권의 핵심이지요.
그 의식주가 해결 안 되면은 인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의식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리적으로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생존권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걸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존권을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생존권을 위해서는 서로 죽이는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정책이 없어야 됩니다. 또 생명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병이 안 걸려야 되고 전염병을 예방시켜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면은 생존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회가 법 질서가 없어가지고 문란하게 되가 폭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생존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생존권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보는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의학도 중요하고 농사도 중요하고 또 군대도 중요하고 군대가 있어도 파괴하는 군대가 아니고 평화를 위한 군대를 평화에 사용돼야지 전쟁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원죄 중에 하나가 군사주의인데 그 군사주의에 의해서 이 발전된 나라인 미국 같은 데도 사람들이 못 살지요. 지금 총기 사건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이 지금 비현실적인 미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단적인 폭력 사태다 200 몇 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이상씩 지금 집단 타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무마시켜 가지고 해야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겠다.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존권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또 가장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 인권에 관한 저서도 많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구나 미국 같은 데 많지만은 그래서 생존권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생존권이 자기들은 보장됐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정책으로서라도 생존권을 보장시켜야 됩니다. 정치의 목적이 그 인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권 사상을 우리가 이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말고 인권주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세계적으로 전파시키는 운동을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같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 그 경험에서 나옵니다. 아픈 경험, 그 슬픈 경험, 괴로운 한 맺힌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외국에는 한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에 무엇으로 공헌할 수 있겠느냐? 젊은 학생들이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했고, 그 인권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른 이념은 이런 게 없습니다. 인권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을 위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반하는 인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보편다당성이 유니버설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태어나면 가지는 권한이 생존권 아닙니까? 다른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있다 하는 그거, 인종차별이나 이런 걸, 그 요새 보십시오. 미국도 인종차별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척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그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이념이 인권 이념입니다. 자유나 평등을 주장하는 종전의 이념과는 다른 것이 인권이 이 둘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지는 권한이 인권이다. 둘째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불가양도, 그 양도할 수가 없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도 못 받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한테 못 빼들어가고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없다고 해서 무시해서 그 사람들이 인권을 빼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을 뿐만 아니고 인권은 불가양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인권이 주로 복정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박탈되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부에 의해서 복정에 의해서 박탈되기도 하지만은 빈곤에 의해서 박탈되기도 하고 부의 불균등 부패에 대해서 분배의 정의가 없는 데서 인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불가양도고 둘째고 셋째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A라는 사람이 그 인권을 위해서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entitlement라고 하는데 entitled, I'm entitled to my right.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어 obligated to make sure that I get what I want.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무감이 있어요. 그 인권이라는 사회적인 공동 책임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인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 인권의 철칙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권주의가 지금 이 시간에 역사적으로 필요하다. 누구한테? 전부 다 자본주의, 더구나 미국 같은 데는 더 필요하지. 한국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권주의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돌아가서 첫째 인권을 제가 얘기를 했죠. 둘째 인권이 뭐냐? 더불어 사는 게 하나의 권한입니다. 인간은 가족이 있어야 되고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이라는 것이 신성한 곳입니다. 사회제도지만은 거기에서 평등의식이 나오게 되고 자유가 나오게 되고 행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남조선과 북조선 사람처럼 이 이산 가족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산 가족 안 돼봤으니까. 이산 가족 한 사람 지금 수백만 만 명이 다 돌아가시고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기막힌 예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라토 같은 사람, 더구나 그 비슷한 때 나타나는 게 공자님입니다. 공자님 사상. 그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효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복판에, 사회 발전의 복판에 두는 것이 이 인권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자연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상하가 구별됩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뭘 다 연세에 의해서 세대에 의해서 가정은 상하가 구별되고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또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우리 민족은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자라면 6살만 되면 그전에라도 요새는 학교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뭘 배우느냐? 왜 학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어요. 학교가 그냥 지식을 배운다. 지식이 배우기 전에 학교 가서는 공부를 하고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인간으로 학교에 갔는데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양이 되는 거예요. 인간 수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한국이나 동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양도 자기 수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양 잘 된 사람은 자기 세계가 넓습니다. 넓어요. 내 혼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양이 극히 안 된 사람입니다. 수양되면 될수록 이웃이 넓어집니다. 가정이라는 추상적인 문화적인 개념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부라는 개념도 있어요. 국부, 국모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계층이 있고 체계가 있는 것이 가정이고 또 학교에 가서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우열이 있지요. 그게 뭐랄까 모순되는 그래서 그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내가 삼촌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간 중에 하나니까 아이들이 내가 한 3단 높으지요.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은 그걸 그대로 사회에서 가정의 질서를 존중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그대로 배워야 되고 그걸 인식해야 되고 그렇죠. 또 중요한 제도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 왜 중요하냐? 군인이 있어야 국가를 보호하지요. 국가가 뭐냐? 국가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인권 중에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나 이런 데서는 국가가 항상 있는 거니까 국가를 없을 때 살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국가를 인권에 종속시키는 학자들도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를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랑을 누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나오면은 가정을 자기 낳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지요. 그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랑권입니다. 사랑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여러 곳에서 또 사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종교 생활에서도 배우고 사회 생활에서도 배우고 그만큼 우리는 사랑권을 보편화시켜가 인류의 기본 권한 중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 이 하나하나가 불가양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이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는 리저 그러니까 여가를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권한 여가가 있어야 돼요. 여가 가기 위해서는 또 즐기기 위해서는 요새 말로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돈이 없으면은 여가를 단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주의는 여가를 만들어주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합니다. 그 여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여가를 위해서는 장난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장난감이라는 게 작은 것도 있지만은 비행기 같은 것도 장난감이죠. 요즘에는 장난감을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는 폭발가 돼가지고 그 돈 많은 억만장자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돈도 소용없는 거예요. 살고 봐야지. 그래 아무튼 그런 것이 그 여가권인데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권인데 장난감을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화가 없으면 장난감이 없습니다. 산업화입니다. 그 산업화가 중요한 것이 장난감이라는 소위 그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산업입니다. 그 생산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함해서 노동하지 않고 그냥 돈 버리게 하고 하는 요새 젊은 아이들을 억만장자들이 돼가지고 야단적이지요. 그 전부 잘못됐습니다. 이걸 재산을 뺏을 수도 없고 새로운 혁명적인 새로운 이념 가지고 세계 질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관장해서는 안 됩니다. 놀려고 하면 시간이 있어야죠. 시간은 어떻게 만드는 이걸 자동화시키면은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면은 작은 시간 내에 사람이 직접 손발을 안 놀려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여가 시간이 생깁니다. 여가 시간은 기계화가 만들어줍니다. 그 여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지 인권주의가 산업화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산업화를 반대하는 산업화라는 것은 장난감을 생산하는 것이 산업입니다. 그 생산업이 관계없는 그런 돈벌이는 산업 자본주의가 아니고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금융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미국을 위시해서
이 세상의 금융자본주의 전부 다 악입니다. 노동 하나 없이 다른 사람 다 부려먹고 그 요새 억만장자들 보면 40 몇 살 이렇게밖에 안 된 것들이 그 돈은 뭐 억만장자예요. 그 질서가 경제 질서도 잘못됐고 사회 정치 질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인권주의를 하면은 그런 질서가 안 생기게 돼요.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거는 그건 자기대로 살다가 죽겠지. 그 다행히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념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권주의로서 남북 통일 이념을 우리가 창조를 했다면은 그거는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망하더라도 그런 이념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이념 얘기를 요담에 우리 한반도에 결부시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념을 남과 북에서 이념을 창조하기가 해도 한 이념 가지고 둘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몇십 년 동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제3의 정부가 제3째 정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한민족 두 국가 새 정부, 한민족 두 국가 새 체제, 그 이론을 제가 요다음 시간에는 뚜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은 체제가 다른 체제가 남과 북을 조화시키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적든 간에 마침 그 전예가 개성공업단지예요. 개성공업단지라는 게 통일된 우리 조국의 제한적인 분야에 있었지만은 모습입니다. 통일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회주의 북과 자본주의 남과 합해가지고 개성해서 생산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창조적으로 우리가 더 개발을 하고 확장을 하면은 통일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여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산업화만 되면 됩니까? 분배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인데 분배의 정의. 산업화가 장난감 많이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afford 할 수 없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은 시장에 가서 사고 어떤 것은 단체가 즉 국가가 제공을 하고 요 선을 될 수 있는 대로 분명히 끊는 것이 새로운 이념의 통일 이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이념 혹은 제3의 이념에는 사유재산의 한계를 분명하게 두고 싶습니다. 재산을 그냥 독재자처럼 요거는 사유재산이다. 요거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유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본질적으로 공유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유화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혹은 사회가 단체적으로 집체적으로 그걸 분배를 시켜야 됩니다. 생산과 분배 그거를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한이라는 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 대신에 공공 에셋, 공공 물자 혹은 기회 이런 것들을 공공적인 것을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사적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기주를 보면 시기주가 대부분이 공적인 겁니다. 시기주, 안보, 또 평화 이런 거는 전부 다 공적인 자산입니다. 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구비를 시켜야 됩니다. 지구는 공유재산이지요. 지구가 사유재산입니까? 나무 한 포기 이게 내 겁니까? 내 뜰에 있는 나무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성견지문이 있어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사는 집에도 나무가 그 직경에 몇 센티미터 보다 더 큰 거는 못 자르게 돼 있어요. 제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사유재산과 공유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의식주는 국가가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못해 한국의 부동산 그거 다 공유입니다. 사유재산 하나도 없어요. 사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념을 그렇기 때문에 이념 만들어 가지고 통일을 당장 시키자. 통일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워낙 달라 가지고 체질적으로도 다르고 그게 부합이 안 돼요. 사유재산과 그 아파트 가지고 있는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통일하려고 합니까? 통일하면 제 아파트 내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통일하면은 그래서 통일은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안 된 것도 그 정책 결정한 사람의 기득권을 위협당하게 되니까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기득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가 필요하죠. 너건 너대로 방식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자. 그래서 먼 시간을 두고 조화시키는데 조화시키는 그 주체가 제3의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권한이 세 개 제가 다루었지요. 넷째 권한이 뭐냐? 넷째 권한은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거는 다 잘못 보여요. 국가가 간섭 안 하면 자유. 그건 옛날 클래시컬 리버럴리즘들이 생각하는 거. 존 로크나 이런 사람이 생각. 요새의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A나 B나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 안 하고 누가 A를 네 해라, B를 네가 가지라. 이러면 선택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인간을 얼마나 존엄성 있게 만듭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 선택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은 선택을 찾아가지고 선택에 관한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선택이 모자라면은 새로운 선택을 거기다 보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유권 그 옛날에 노예와 그 주인 보면은 노예가 머리가 나쁩니까? 더 머리가 좋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더 힘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노예가 다 알지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만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가 우리가 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노예 제도는. 왜 잘못됐냐? 자유가 없어서 그렇죠. 선택권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혹은 사회주의도 좋은 사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그것이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이 이념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식 사회주의라 조국의 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도 우리식이 있습니다. 중국식이라고 그랬죠. 그 중국식 뭐냐? 그 왔다 갔다 했지만은 요새 와서는 유교식이라고 돌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식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그 로컬라이즈, 그 땅에 맞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땅에서 생산이 되어야지 이념이 산 이념입니다. 외부에 있는 거를 미국에 잘한다고 해서 그 수입해가지고 절대 되지도 않고 성공도 안 되고 또 그 옳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유 사상을 우리가 이 통일 국가의 이념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될 자유. 선택 중에 우리 선택을 하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데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는가 죽는가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권입니다. 그 인권에 맞는 것이 인권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생명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유권에서는 생명까지도 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라는 건 사상의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상의 자유. 형이상학적인 가치관의 자유, 가치관적인 자유가 중요하죠. 그리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서 언론 자유가 필요하지요. 언론 자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언론 자유가 국가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언론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적인 인권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또 표현의 자유 안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보내주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 자유죠. 제가 하나의 학자로서 이제 인권이 인류가 살아갈 지침이 인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지요. 자유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자유했으니까 평등입니다. 평등이 없으면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사회생활에서 평등이 없으면은 자우열 관계에 처해 있으면은 위로 보면은 존엄성이 없어지고
밑으로 보면은 필요 이상의 거만하고 자만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등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인권이 평등입니다. 평등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칼 막스가 사회주의 되면은 평등이라는 건 뭐 재산이 하나도 모두 없게 되면은 평등 아니냐 했지만은 그게 이제 엥겔스하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쓰고 그 위에 레닌, 스탈린 이렇게 넘어오면서 레닌한테 넘어와서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토탈리타리안이즘, 전체주의다 하는 게 나왔어요. 전체 모든 것을 개인 재산 하나도 없다. 개인 재산을 주면 금방 불평등이 생기더라. 그래서 개인 재산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생각하는 것도 개인이 못하게 하죠. 이게 레닌, 스탈린의 구소련적인 전체주의입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으면은 재산이 제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평등을 만들 수 있다. 재산이 제로가 아닌 상황에서는 절대 평등이 안 된다. 항상 부가 누적되고 불평등한 사회에 착취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전체주의가 주장하는 완전한 자유재산을 얻게 하고 사유의 모든 것을 얻게 하고 사유적인 것은 없게 하자. 이것이 레닌 생각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안 됐죠. 그것만 그렇게 안 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사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 자본주의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둘째 나타난 자본주의에는 기독교가 지독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학자들도 그 종교의 성이 그렇게 중요한 제레미 벤탐이라는 사람, 그 민주주의 이론을 그 창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제레미 벤탐도 종교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넘어가지고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에틱스 and Spirit of Capitalism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도 책 제목에서 얘기를 하듯이 Spirit of Capitalism은 프로테스탄트 에틱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 기독교가 없으면 서구적인 자본주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적인 자본주의, 언제 우리가 특강을 하나, 미국적인 자본주의가 어떤 거냐, 제가 따로 강의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그렇게 흘러가지고 결국은 세계화 내가 하나의 일극 그 체제로 나와가지고 지금 붕괴 직전에 봉착되어 있죠. 마지막 하나는 국가권입니다. 나라권이라고 그러면은 이 학자들도 나라권을 얘기한 나라는 말도 없지만은 스테이티즘 혹은 뭐 그런 게 가지고 인권으로 취급한 사람은 제가 아는 인권학자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나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 없는 데 살아봤으니까.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인류의 절반 이상이 한 80%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없으면은 모든 인권도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하는 거는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권이 있었는가? 일본 통치하에서 인권이 있었습니까? 중국도 그 큰 나라가 그때는 아마 6천만 이렇게 된 국가였는데 그게 나라가 없으니까 재구시를 합니까? 전부 다 아편 중독자 돼가지고 국가가 전망 상태에 있게 됐지 않습니까? 아편 전쟁 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없어 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도 그렇죠. 인도도 나라 없이 지났지요. 인도, 중국도 나라 없이 중국, 인도, 중국만 보태도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가지는 것이 인권 중에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통일 이걸 이념으로 이걸 환원시킬 때는 나라권을 1번으로 제가 삼으려고 합니다. 나라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통일 정부가 불가능합니다. 통일한 나라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나라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나라의 조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영토 만들면 됩니다. 남과 북 사이에 개성만 해도 영토가 되죠. 유럽 지도를 보시오. 작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구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한 7,500만 이렇게 되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더구나 제3정부는 해외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 시민이 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사는 해외 동포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을 만드는 것이 통일 국가의 전신이 될 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나라권, 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 6가지 인권을 다 동시에 향유한다면은 거기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없고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하나의 길을 모색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하자면 인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통일정부를 만들고 그 통일정부를 이 세상에서 하나의 표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꿈 같은 얘기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인권 얘기를 했지요. 그래, 그 6가지 인권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도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인권은 제도가 극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실행하면 됩니다.